자, 반갑습니다. 배돈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돈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전월세 상한제 5%라는 게 있죠. 이러한 법이 각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그만큼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엊그저께 대국민 담화를 했죠. 결론은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 보내드린 것처럼 맹탕이었죠. 그래요. 그냥 맹탕인 부동산 브리핑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집을 사지 말라는 경고였던 거죠. 부동산 대국민 담화였던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요, 뭐 반성도 대책도 없었던 그러한 대국민 담화였다라는 거고, 무산될지 모를 주택 공급 후보지를 놓고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뻥튀기 담화였던 혹평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엊그저께 대국민 담화 발표문은요, 그냥 안 하는 게 좋았다. 그렇죠. 그냥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리가 있겠죠. 뜬금없이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보다는 차라리 금리 인상부터 한 뒤에 자, 이제 금리까지 인상되었으므로 부동산 추격 매수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철저히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동산 사는 거, 아파트 사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초정부화 시대에 엊그저께와 같은 대국민 담화는요, 정말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담화문을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어제 뉴스 중에서 하나 좀 재미난 기사가 하나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지자체가 임대료 상승률 정한다더니 결국 임대차법 조례가 백지화라는 기사인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임대차법 조례가 백지화 되었다는 거죠. 이를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임대차 3법 중에서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5%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아시는 부분이죠. 여기에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가 정해져서 이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즉 서울은 서울 실정에 맞게, 부산은 부산 실정에 맞게, 순천은 순천 실정에 맞게 각 지역에서 임대차 상한선 5% 이내에 각 지자체가 임대료 상한선을 조례로 정한다는 거죠. 우리는 임대차 상한선이 5%인데 3%로 하겠다, 4%로 하겠다. 즉 5% 이내로 정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각 지자체가 임대료나 전세금이나 월세금 상승을 제한하게 됨으로써요, 전세나 월세에 대한 급등,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세입자들의 임대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 5% 이내와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전월세 급등을 억제하고 전월세에 대한 세수까지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그 전략과 전술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오히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전세금과 월세금은 급등해버렸고,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전월세 금액을 좀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각 지자체의 임대차법에 의한 전세금이나 월세금의 상한선을 두는 조례조차도 만들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가 백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조례로 상한선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 이러한 이유가 지자체에서 설명하는 바로는, 정보기관에서 설명하는 바로는 이렇게 설명들을 하겠죠. 가격 설정의 통계가 아직 부족하다. 임대차 신고제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러한 전세금에 대한, 월세금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전세금에 대한 통계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전세금 통계를 아직 정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이 결론이겠죠. 그래요. 현재 실정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세금은 안정되고 매매 금액도 안정되고 세입자들은 오랜 기간
임대하는 그 집에서 뭐 오랜 기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은 결국 정부의 생각대로 돌아가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상하선 조례 제정이 어려운 이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각 지자체에서 전세금, 월세금 상한선을 조례로 정하지 못하는 이유, 그건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요,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 전세금 진동폭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즉 과거의 전세금 평균은 비교적 명확했죠. 그리고 전세금의 평균 잡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101제곱미터의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전세금은 최대 5억 1천만 원에서 최저 4억 2천, 4억 3천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대치동 음마아파트 101제곱미터의 전세금의 평균을 잡아라 하면 비교적 간단히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4억에서 5억 사이니까 그냥 뭐 평균으로 하면 4억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요, 작년 7월 말 임대차 입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으로 전세금이 갑자기 급등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급등했다니까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101제곱미터의 전세금이 신규는 10억이라는 거예요. 10억. 그리고 2+2년으로 전세가 계약 갱신된 경우에는 전세 금액이 4억에서 5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최대 10억이고 최저가 4억이니 지자체에서 이를 어떻게 평균을 내겠어요? 어떤 감정평가사가 이를 10억에서 4억 사이인데 어떻게 이걸 평균 금액을, 전세금 평균 금액을 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평균 내기가 도저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5% 지자체 임대료 상승률 제정은 백지화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아마 핵심적인 이유는 이런 이유가 되겠죠. 정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지는 몰랐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전월세 신고제라는 제도 자체가 올해 6월에 시행될 것이 아니라 이왕 하는 거 작년 임대차 입법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차라리 작년에 임대차 3법을 동시에 시행했다라면 이러한 문제가 없을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또 뭐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 타이밍이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임대차 3법 이게 과연 만들어졌어야 될까라는, 그렇죠? 그런 좀 후회 아닌 후회, 지금 정부 입장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결국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2+2년에 끝나는 시점 4년이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 2024년 8월달 이후쯤 해서 이제 그때서야 지자체에서 상한선 조례가 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요, 지자체에 의한 임대료 상한선 제정으로 전세금이나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즉 상한선 조례이라는 생각이 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참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별로 보이지가 않는 현재 부동산 시장인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